그래서 예술의 오늘 발표드린 CD들을 결과 이야기들이 정말 무대에 합작되어 있지 않을까. 그것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심리적으로 오히려 그러면은 저 생각에는 그 사실주의 작품이 먼저 그림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닌가. 예술주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 있는 예술적 가치를 어떤 부분으로 판단을 할 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전시의 주제는 전시 제목이 중간 대체로 확장 발전되는 과정과 그다음에 가치 이런 부분. 첫 번째 토론자로는 우리 김두철 전 제주대학교 부총장님 모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는 우리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이신 고경대님 모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를 맡고 계신 박혜섭님입니다. 네 번째 토론자는 제주일보의 편집부국장님이신 김문기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자 4분과 토론자 4분 그리고 자장님까지 해서 총 9분이 토론을 지금부터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장님께서 맡으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부재호입니다. 그 사진예술에 저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 자리에 자장을 맡겨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일부에서 그 제주 사진예술의 미래라고 해서 이제 일부에 이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일부의 그 발표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고 입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아까 금방 소개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일부에서 조준 그 교수님께서 사진 미래의 길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은 새로운 매체의 탄생에 변화가 주도되고 있고 사진 또한 세상에서 세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매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100여 년 동안 매체의 빠른 변화가 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거쳐오고 있으며 사진 예술의 미래 변화에 대해서도 예측해 주셨습니다. 사진의 미래 역할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의력이 관건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스티브배 포토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이제 스티브배 작가님께서 제주 풍경 사진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작가가 제주에 매료되어 제주 풍경 사진을 작업해왔던 과정과 풍부한 사진을 통해 그 사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나만의 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기존에 표현되지 않은 제주 풍경의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주의 특별한 풍경적 요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서 교육과 워크숍, 해외 작가의 교류의 중요성 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국현 중앙대예술대학원 사진전공을 하신 작가님이십니다. 성공을 위한 예술적 선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사진작가에 대한 수학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주셨고, 작가가 자신만의 사진 주제를 선정하여 작업하는 것이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본인의 활동을 자세히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사진작가로서의 자세와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언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김정현 홍익대 박사과정 사진학 박사이신 교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사진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했던 과정들을 보여주시면서 디스커버리 또한 바람과도 같다. 과거와 현재의 전주를 담은 전주 이야기, 금지된 가능성, 부활, 유의적 상상이라는 6번의 사진을 통해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이제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제대학교 부총장이신 김두철 부총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두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토론하게 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진을 많이 하신 우리 선배 작가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거는 사진 작가라기보다는 제가 대학에 있어서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학을 전공해서 하다 보니 사진도 하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된 우리 조주훈 교수님, 스티브 작가님, 그리고 김정현 선생님은 제가 사진을 공부할 때 강의를 사진 테크닉도 배웠고 사진의 여러 기법도 많이 배웠던 그분들하고 제가 여기 앉아서 토론한다는 게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문 여기 주어진 것들을 좀 보고 오늘 토론 발표하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간다면은 우리 조중 교수님께서 이거는 항상 시대마다 새로운 매체가 어떤 사진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저 과학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발전하게 된 것들이 그 시대의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그 시대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 과학적 발전 시대를 산다는 것은 제일 첫 번에 16세기여서 18세기 17세기죠. 17세기 들어와가지고 제일 첫 번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한 번에 시대가 변화되었고, 두 번째는 19세기 초에 전기가 발전되면서 그 시대의 모든 과학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컴퓨터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세상을 바꿔놨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요즘 세대 들어서는 AI라는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엮어서 본다면 아까 우리 발표하신 분들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진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 그 시대를 흔들어 놔가지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처럼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와서는 AI라는 것이 다시 와가지고 우리 이 시대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지훈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훈 교수께서는 이 AI 기술 발전이 우리 사진계에 사진 테크닉에 대해서는 이거 사진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걸 갈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사진계가 이 어떠한 변화가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다 못할 것 같은데 약간 시간이 되신다면 요거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티브 작가님께서는 한 2년 동안 여기 살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는 작품 이 사진들을 보여줬고 이런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과 같이 사진도 많이 하면서 사진 테크도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앞에는 또 마찬가지로 지금의 몇 년 전보다도 다시 우리가 사진을 현상하는 디지털 사진 테크닉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포토샵 같은 것도 2, 3년 전하고 지금이 또다시 AR 기술이 테크닉이 포토샵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 사진의 풍경 사진에 또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을 때 앞으로 그 풍경 사진이 이런 AI 기술과 접합했을 때 어떠한 변화와 다양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그 김정현 작가님께서는 아주 전문 작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6가지 그 주제를 가져가지고 말씀해 줬고 또 덤으로 그 스위스에서
네이션스 하면서 그 작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첫 번에 그 질문하려고 했던 것은 이 오늘 강의 듣기 이전에 이 발표만 봤을 때 했을 때 리디스커버리라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시어노타입이라는 것을 갖고 했는데 필름으로 찍은 건지 아니면 오브제만 갖고 하는 거였는데, 그 리디스커버리라는 작품은 그냥 오브제 했던 거라고 해서 그냥 질문은 그대로 좀 이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일반 그 아마추어 작가들은 전부 다가 사진을 찍게 되면은 전부 다 프린트 같은 것은 현상 소설 작가 하는데, 시간이 되면은 그 시아노타입과 그 선생님이 했던 그 카본 페인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 여기 뭐 계신 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국현 작가님께서도 우리 이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 풍경 사진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 메이킹하는 사진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준 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많이 팔렸다고 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 지금 전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2020년도이군요. 그래서 그 차일드 후드라는 그 어쨌든 간에 그 제목에서 보여줬습니다만은, 이런 작품에서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의도하고 있던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 주제 발표할 때 다 못하신 말씀이 있었으면 좀 해줬으면 좀 더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발표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깊이 있는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었었는데요. 예술이 되려고 하면 예술의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림을 그리던 사진으로 찍던 또는 컴퓨터로 이미지를 만들던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술이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크게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의 문제는 AI는 내가 손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그림은 손으로 그렸고 카메라로 눌러서 사진을 찍었는데 AI는 손으로 한 것이 없다. 근데 여기서 또 자세히 생각해 보면 손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글자를 칩니다. 이제 글자를 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예술가의 개입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굳이 어떤 기술적인 요소로 계획과 의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따지고 든다면 예술은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조금 이제 저항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은 예술계의 수용입니다. 예술계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예술적인 가치를 어떤 부분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기준과 협의의 과정들은 아직까지 완숙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AI가 만든 것들이 예술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는 조금 더 심각하고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좀 답이 되었을까요? 네. 일단 질문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카메라의 발전,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따라 풍경 사진은 어떠한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필름 시절에 사진을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시대에 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컴퓨터 세대가 아니신 분들, 즉 굳이 따진다면 대략 한 1970년대생 이전 분들은 컴퓨터 세대가 아니죠. 나중에 컴퓨터를 배우셨던 분들. 그래서 예전에는 암실에서 사진을 현상을 했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에서 현상을 하는, 그래서 다크룸이 아니라 라이트룸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생길 정도로 이제 디지털 시대에 넘어와서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해지고 소프트웨어가 강화가 되고, 또 옛날에는 현상소에다 맡기기만 하면 됐던 사진을 이제 스스로가 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진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조금 덧붙일 얘기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오로라 사진이라든지 은하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필름 시절에는 사실상 좀 담기 어려웠던 사진 장르였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또 카메라가 디지털되면서 발전하면서 지금은 은하수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야경 같은 경우도 많이 발전을 했죠. 저는 좀 다양성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제 그런 디지털 시대에 와서 카메라가 조금 더 복잡해졌지만 그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걸 또 창작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공부만 한다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디지털이든 필름이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저는 사진의 결과물 자체는 어쨌든 우리가 그 예술적인 차원에서 본다 그런다면 그 독창성만 가지고 갖게 된다면 어떤 사진이 됐든 간에 그 예술적인 경지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예술이라는 거를 좀 잠깐 나눠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역시 예술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독창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질문의 의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조금은 알겠지만 어떤 그 디지털화되고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고 이런다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인 거는 사람들의 그런 그 감정을 흔들 수 있는 그걸 또 떠나서 또 예술적으로 그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낸다면 저는 크게 뭐 그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이런 걸 떠나서 지향점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요즘 AI가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이냐 아니면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이냐 저는 그렇게 구분을 짓는다면 AI로 어떤 그 디스크립션이죠. AI가 창조할 수 있게끔 뭐 주제어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자세한 서술을 넣어서 어떤 그 풍경 사진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역시 뭐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지 그런 독창성이나 어떤 그 현실적인 감각은 따라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뭐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AI가 아주 발달을 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에 부합이 될 만한 창작물을 내놓는다면 결국은 또 크게 보면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창작물이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미래 세대에게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일드우드에서 제목이 주는 어린 시절을 너무 작가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의도가 어떤 거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작업한 결과물을 보고서 여러분들도 순수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라고 저는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가장 순수했던 순간이 장난감이었기 때문에 저는 장난감을 선택한 것이고요. 다른 분들은 장난감이 아닌 그 다른 무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왜 잊고 살고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저는 묻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시의 주제는 전시 제목이 중간 그 어디에입니다. 차일드우드 어린 시절에서 이제 성인이 된 저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중간 그 어디의 전시는 그 차일드우드의 동경을 하면서
자본주의도 저는 동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전시를 보고 여러분들은 중간 그 어디쯤에 계시는지 또 묻고 있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와트 분석은 마케팅 기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고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예. 저는 이거 보면서 김정은 이렇게 성공하고 싶다. 네. 이렇게 표현을 어릴 때보다도 이제 돈 가방이라든가 의자에 앉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 보면서는 이제 출세할 거야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가 이런 걸 느껴서 여쭤본 겁니다. 네. 근데 그 이미지만 그냥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발목 잡혔던 적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돈에 대한 이중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촬영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우리 단원들 네. 질문 해주신 중에 두진주 이야기를 제외하고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작품 프린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련의 작업들을 하면서 제 첫 출발은 어디였냐면요.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 건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찾다 보니 사이아노타입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카본 프린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이아노타입은 사실 많은 프로세스에 관련돼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일반인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개가 되어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제가 직접 해보니 참 쉽지를 않더라고요. 마치 책방에 가서 멋진 레시피가 들어있는 갈비찜 책자를 사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요리를 해봐야 그런 요리가 잘 안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지루할 만큼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의 이제 저에게 맞는 레시피를 만들게 되었고, 리디스커버리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사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에 좀 더 충실해보자 하는 입장으로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약품으로는 구연산, 철암모늄, 페리시아나, 칼륨 이런 약품들을 희석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이러한 작업들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련된 서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해외에서 책을 구매를 해서 직접 번역해서 보면서 익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본 프린트라는 프로세스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이제 시도 교수님께 이제 이런 카본 프린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고전 프린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니 너 혹시 카본 프린트라는 곳이 아니?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때 이걸 제가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해외에서 서적을 구매하고 공부를 했는데 도저히 한계점에 다다라서 저 혼자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프린트 마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분께 이제 메일을 보내고 한 3번을 거절당하고 세 번째 그럼 와도 좋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스페인에 가서 이 카본 프린트에 대한 공부를 해서 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2달 정도 있으면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그 공부를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것을 이제 나는 프린트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제 작업실에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처음 작업을 하고 완전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을 했었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다 배웠다고 해서 와서 했는데 처음부터 이건 갈비찜이 아니라 거의 입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이 좀 가까우면 내일이라도 당장 또 가겠는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고 해서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온도, 습도, 물의 종류 등등을 바꿔가면서 거의 한 1년을 테스트해서 이제 첫 번째 이미지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첫 번째 이미지를 만들고 제가 작업실에서 제가 좀 눈물이 많은 것 모양입니다.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홍대 일반대학원 사진 전공 학생들에게 사진을 가르치면서 이런 거에 대한 그 계획들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익히고 싶은데 정말 그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이런 류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기술적인 것들도 좀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초쯤 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해보고 싶은 분들이 그 책을 들고 넘기시면 저 같은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책도 남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공유를 하고 싶고 하여튼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은 한번 이렇게 돌고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경대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지부장님께서 토론을 해달라고 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일단은 발표문을 보고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은 수락했는데, 발표문만 볼 때하고 오늘 직접 들을 때하고 또 확 질문거리가 달라질 수 있고, 발표문에서 말로 얘기하는 부분에 의해서 궁금한 점이 해소된 점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조준 교수님의 사진 미래의 길에서는 발표문을 봤을 때 발표글 29쪽에 이 체계적인 마케팅 얘기에서 에디션 관리에 대한 작가 및 갤러리 인식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독일 컬렉터들은 독일 각 작가들의 작품을 전략적으로 구입하고 파는 등, 구입하고 파는 것을 전략적으로, 그래서 작품 가격을 조정했다는 이 간단한 이 언급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갤러리들이 사고 팔까 하면서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외적 이 작품 자체보다 작품 외적으로 작품 가치가 결정될 메커니즘이 있는 건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사진 시장에서는 이런 이 독일의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방식이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그게 질문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발표 맨 마지막에 이제 핵심적인, 그러니까 사진이 발전과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과 사진 예술의 고유성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여기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이셨는데, 교수님께서 쭉 사진이 생기게 되고 나서 역사적으로 매체로 확장 발전되는 과정과 그다음에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작품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걸 발표문을 보면서 사진 예술의 고유성이란 뭘까?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오늘도 많이 얘기가 되는 AI 문제, AI가 사진기로 사진을 찍는 것, 그리고 프레임 안에 어떤 알아보자는 것들을 담는 것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무엇이 사진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변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무엇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고 던져주실 것이 있으면 좀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게 발표 순서하고 저한테 파일로 순서가 달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김규편 작가님의 성공을 위한 예술적 선택, 여기서 제가 그 작품 봤을 때 이제 처음에 수학 분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가가 되기 위한 여정에서 작가님이 처음 사진을 찍었을 때하고 계속 황영 교수님 거는 제가 모르는 분야이고 이 전통적인 시야
시아노타입 포토그램 가지고 하고,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제목을 제가 까먹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처음 보여줘서 동영상과 그 다음에 그 작가 교수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 리디스커버리 또한 바람과도 같다, 유의적 상상, 이게 어떤 맥락에서 고민해서 작업들이 확장되어 갔다고 생각하는데, 두 진주 이야기는 작가님이 했었던 다른 작품들하고 좀 다른, 색다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좀 거론했던 이런 전시 과정에서 작업들과 두 진주 이야기는 어떤 연장선 혹은 확장선에서 볼 수 있는지, 이런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과거와 현재의 진주를 겹쳐보려고 했던 시도. 예, 그래서 옛날의 진주를 더 찾고자 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주를 잘 모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발표물을 보면서 옛날 사진을 살짝 밑으로 내려서 그 옛날 사진의 그 위치에 지금 모습을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면 저도 60년대, 70년대 제주를 기록하신 아버지의 그 자리에 찾아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 겹쳐서 보여줄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확장시키고 거기에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넣어볼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가장 평범한 게 좋다고 생각해서 위아래 좌우로 아버지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 밑줄 긋는 것대로요. 프레임 안에 기록하자고 남기게 될 텐데, 과거의 자리의 모습을 현재 그 가운데 자리를 가리면서 옛 모습과 과거가 겹치는 의도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배 작가님의 제주 풍경 사진의 미래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진가들이 제주도에 나가 사진을 많이 찍죠. 그리고 제주도 풍광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진가들이 좋은 소재가 되는데, 그러면 제주 사진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주 사진가들은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과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여기서 제시하신 사계, 그 다음에 제주의 바다, 제주의 밤,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하는 제주를 저희한테 보여주셨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질문을 쓰라고 해서 썼는데요. 뭐 발표하신 과정에서 좀 해소가 됐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주 사진가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쓴 사진에 대한 글들을 좀 찾아보다가 재밌는 글이 있어서, 그냥 요거는 혹시 토론이 된다면 같이 제주 사진가들이 같이 토론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체지향적인 사진은 기술적인 부분들과 도구적인 요소들의 작품의 완성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많은 부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예술을 전부 다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작가의 개입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사진 예술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진 예술의 고유성의 확장이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도구적인 부분들과 어떻게 크로스해가지고 확장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그 모든 예술의 질문과 그 결을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진 예술의 고유성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예술적인 문맥에서 작가의 의도를 지속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고유성을 획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 예술가들은 어쩌다가 좋은 작업을 하지만
그 완성도 있는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은 지속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작가님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그 지속성이 있는 주제와 고민을 통해서 좀 작업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저 추가 질문. 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필름, 디지털, AI,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가가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의 예술이기 때문에 계속 유연하게 확장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자세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거 첫 번째 대답은 제가 이번에 주제 발표를 하면서 요점 정리를 한다면 서울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의 풍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제주도에 살고 계시면서 내 앞 동네에 내 옆 동네의 풍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많은 교류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사진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주제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요지고요. 제 사진을 보시고 이렇게 찍어보세요.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제가 좀 건방진 것 같고 서울 사람이 보는 풍경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걸로 인해서 혹시 그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여기 내가 아는 곳인데 여기 청굴물은 내가 수십 번 갔던 곳인데 저런 사진이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정도의 영감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됐나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 저 4번 질문에만 답변 드리면 되죠? 아까 저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는데. 다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리더랑 뷰어는 누구인가 해서 저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늦게 다시 사진을 공부해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오늘 발표드린 시리즈는 아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석사학위는 완전히 다른 거를 했지만 여기서도 공통점은 뭐냐면 저의 얘기였어요. 저는 원래 건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간에 관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리더는 그때는 저 석사학위를 도장을 들고 계신 분이 리더겠죠. 뷰어도 교수님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포지셔닝, 타겟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인사동에서 전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인사동에는 어떤 연령층이 많이 다니고 어떤 분들이 많이 보시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무기가 많아야 여기서는 이걸 뺏어 쓰고 저기서는 저걸 뺏어 쓰고 그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학 분석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시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십자가 그어서 적어놨다고 해서 변하는 게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답이 되셨나요? 석사 논문 당연하게 리더 비유가 그렇게 되실 텐데 오늘 그 작품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10카피 다 팔리기도 할 때 산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리더이거나 비유이잖아요. 그런 이 타깃을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고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 반응들에 의해서 그렇게 확장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주제 선정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리더 뷰어가 달라질 텐데 저한테 있어서 주제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 패스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주제를 벗어나려고 저는 하지 않아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내용.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 답이 되셨나요? 주로 50대가 사셨어요? 연령층은 제 작품 구매자 중에 제일 어린 친구는 14살짜리도 있습니다. 14살부터 60대 초반까지 있는데요. 예, 근데 처음 개인전 했을 때의 그런 장난감의 주제가 좀 더 많이 부각이 돼서 그때는 65세 이상은 공감 못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장난감을 샀던 기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는 저도 좀 할 말을 잃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도진주 이야기의 이 목적, 이게 무엇으로 비롯되었는가? 이때가 2016년도쯤입니다. 제가 이 이전의 작업들이 또한 바람과도 같다라는 작업을 한참 하고 난 이후에 이랬는데요. 또한 바람과도 같다는 저 내면 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자유로운가, 이런 것들을 막 탐구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은 두진주 이야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연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게 옛날 사진을 왜 중앙에다 위치해서 가렸는가, 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전시장에 와서 전시를 보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 이렇게 프레이밍 하실 수 있구나. 저는 사실 그 다른 두 사진으로 이렇게 프레이밍을 할 생각은 전혀 못했었거든요. 마치 오늘 전시해준 그 작품들을 보면 이 사진들이 떨어져 있는 그 거리만큼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정말 무겁게 압축되어 있지 않을까. 야, 정말 감동스럽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또 저는 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사실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궁금증이 더 생기고 보이지 명확하지 않은 것에 어쩌면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이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저희가 비롯된 것은 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그래서 현재 있고, 내가 사는 곳 또한 어느 시절서부터 시작되었을 건데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계속 또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혜섭 한국사진작가협회 중앙이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회의하십시오. 저는 그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조준 교수님, 또 스티페 작가님, 또 김정현 교수님, 김국현 작가님이 오늘 그 포럼에서 저에게는 좀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지 않았나, 참 시원하고 정말 보람된 시간이었다라고 느낍니다. 조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브로셔에 미리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브로셔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신디 셔먼이나 안드레 브리스키의 작품이 아주 고가의 국제 시장의 그 아트페 시장에서 고가에 나오고 있는데, 그 고가에 설정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분들의 고가로 형성된 동기부여라든가 어디에 고가에 형성된 작품이, 작품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티브 배 작가님은 우리 제주의 풍경을 담으셔서
우리 제주의 작가들이 이제 같은 동감의 느낌을 이제 받는데 이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 작가님 이 작품을 보면 정말 그 데이터 파일에서 이미지 파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 셔도우 부분이나 하이라이트 부분이 아주 섬세하게 계속 풍부하게 이렇게 잘 하셨는데 이건 또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지 않나.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정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은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에 대한 오브제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주제로 삼고 또 오브제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현 작가님, 김정현 교수님의 그 사진을 보면서 오늘 정말 감동적이고 가슴에 울림이 왔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프린트 기법 또 거기에 조명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새로운 느낌의 표현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마추어 작가들이 이러한 사진을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국천 작가님은 제가 우리 조준 교수님한테 많이 들어서 작가님에 대해서는 많이 제가 그 SNS상으로도 작품을 볼 수 있었고 있는데 그 메이킹 포토에 대해서 어떠한 그 우리 제주에 이렇게 사는 작가님들은 메이킹 포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외한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메이킹 포토에 대한 그 아트페어 시장이 앞으로의 그 어떤 전망이 있으며 또 저희들이 주제로 삼는다면 어떤 쪽에 메이킹 포토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개인적인 질문이다만 그 NFT 시장에 진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NFT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질문의 여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조준 교수님에 대한 질문은 안드레스의 거스키 작품이 고가를 유지하는 데에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그 다음에 스티브 배 작가님에게는 사진 작가분들이 자기만의 프레임 구성에 대한 조언을 이제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김정현 작가님에게는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이러한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국현 작가님에게는 메이킹 포토 그 아트페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부탁을 하셨고, 그리고 NFT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이번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드레스 거스키 작품이 가격이 제일 싼 게 7억 정도고요. 제일 비싼 작업들은 60억 정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고가의 그 작품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은 안드레스 거스키가 최초로 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작가님들이 지금 저 문예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전시 액자가 디아색이라고 하는 액자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 디아색이라고 하는 액자가 원래 처음부터 액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건축물의 외벽을 하는 압축 강화 아크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액자로 만드는 시도를 처음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재료로 액자가 아니었던 것들을 액자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필름으로 작업을 하셨던 우리 작가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필름 시대에는 작품 사이즈가 크지 못했습니다. 사이즈가 12, 14, 22알 정도가 이제 최대 사이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이즈가 작았었는데 이 안드레스 거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우리 저쪽에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정도 되는 큰 사이즈로 그 작품 사이즈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사이즈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작가님들이 요새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으시고 포토샵으로 약간의 수정 보완하는 이런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이 포토샵을
도형을 해가지고 사진적으로 완성하는데 시도했던 작가가 안드레아스 거스기입니다. 이렇게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작가의 작업이 저 작품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가의 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하셨던 한국의 사진시장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아트페어에서 사진 작품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절망적인 느낌이 들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70억 정도면은 괜찮은 가격입니다. 네, 괜찮은 가격이죠. 일단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린다면 러 파일로 사진을 찍고 디지털 현상을 하죠. 보통 이제 후보정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보정의 의미가 보완하고 수정한다. 그 다음에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컴펜세이션, 보충을 해주는 그런 컴펜세이션의 개념이 있는데 저보다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한자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보정의 한자가 두 개가 틀리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한자를 잘 모르다 보니까 노출 보정의 보정 개념이 있고 그건 컴펜세이션의 개념이죠. 노출이 부족할 때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 보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보정을 한다 그러면 떡 보정을 했네 어쩌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처럼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와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쓰는 말은 보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디지털 현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필름 시절에 암실에서 현상을 했듯이 지금 데이터로 RGB의 데이터를 담은 러 파일을 가지고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ACR이나 룸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지털 현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현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말이 좀 유행할 때까지 좀 밀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정이라는 말이 워낙에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카메라가 센서에서 RGB 정보를 받은 것을 그거를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본 것처럼 재현하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디지털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현대 풍경 사진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부부터 하이라이트까지 아주 디테일을 선명하고 샤프하게 보여주는 것이 현재 풍경 사진에 선도되고 있는 덕목이고요. 두 번째는 펜포커스입니다. 우리가 조리개를 아무리 조여도 심도가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포커스 스태킹을 하는 정도까지도 발전을 한 게 지금의 그런 디지털 현상의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경 사진을 찍었을 때 앞에 있는 전경이 뿌옇다든지 아니면 역광을 찍었을 때 앞에가 새카맣게 실루엣으로 나온다든지 그거는 이제 필름 시절에 개조의 한계 때문에 나왔던 그런 표현 방식이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암실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실루엣을 받아들였다면 현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의 센서는 사실은 하이라이트의 억제도 하지만 섀도우의 그런 개조를 넓히는 쪽으로 디자인이 되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섀도우는 5스타까지 안부가 살아나거든요. 그게 이제 ISO 그러니까 적은 RGB를 받았어도 그걸 증폭을 시키는 가운데서 섀도우의 디테일을 다 보여주는 쪽으로.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쓰시는 디지털 카메라들은 대부분 다 그런 개조의 표현을 갖고 있죠. 그래서 15스탑까지 한다든지 16스탑이라든지 14비트 카메라라든지 16비트 카메라라든지 이런 단위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굳이 노하우라고 한다면은 러 파일로 찍고 그 다음에 안부의
재현력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디지털 현상을 하고 있고요. 촬영할 때에도 최적의 RGB를 받기 위해서 노출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찍죠.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뒤에 역광의 밝은 부분들이 와이드 아웃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 노출을 준다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노출 브라켓팅해서 사진 촬영하지는 않습니다. 싱글샷을 해서 현상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시는 카메라들의 그런 개조들은 충분히 지금 샘플로 나와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러 파일을 찍고 나면은 밑에 있는 유체들은 안 보입니다. 우리 액정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액정에서 보여주는 거는 러 파일을 렌더링한 게 아니라 픽처 프로파일을 통해 가지고 JPG로 렌더링 된 걸 보여주기 때문에 밑에 있는 유체 쪽은 시커멓게 나오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지만 러 파일에는 그 RGB 데이터를 증폭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필름 시절에 뭐 아사 100, 200, 400, 800 빛에 따라서 필름을 갈아 꼈던 것을 ISO가 다이얼만 돌리면 200, 400, 800, 1600 되잖아요. 그게 다 그 적은 양의 RGB를 증폭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디지털 카메라의 가장 큰 혜택이 ISO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현상을 한다고 한다면 노출 브라켓팅을 안 해도 싱글샷만 찍어도 충분히 디지털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역적 여건상 제주에서는 아직 메이킹 포토에 대한 접근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역으로. 네. 제주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관광지에서 촬영하는 거 말고 제주만에 갖고 있는 자연환경으로 얼마든지 연출 사진을 저는 촬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레퍼런스 작가들 제가 몇 분 말씀을 드리면 그레고리 크루드슨이라는 작가도 있고요. 마일드 알드리지, 그 다음에 데이비드 라샤페 이렇게 한 3개 작가 정도가 제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데요. 그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실제로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연출 사진인지 저는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네,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 좀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작가들이 좀 어떻게 촬영하는지 비하인드 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하셔서 제주도 사진 작가 협회에서 메이킹 포토를 촬영을 하셔서 시리즈로 이렇게 출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름다워야 되겠죠. 미적으로 끌려야 되겠죠. 우리 아까 김정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미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말씀하신 아트페어 시장에서 저는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NFT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없습니다. NFT는 거의 뭐 도전하신다면 굳이 지금 도전 왜 하시지? 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저는 NFT 출품할 때 사진으로 출품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동영상으로 출품이 되어 있고요. 제가 찍었던 캐릭터들이 다 실제로 움직이는 걸로 NFT를 출품을 했고 NFT도 상당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마추어 작가들이 제가 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프로세스들을 처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책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해외 서적만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적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시는 것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지금 그 전주에서 이런 그 워크숍이 있었고 같이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아주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닌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안다는 것은 그냥 프로세스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진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의 어떤 확장이 굉장히 넓어진다는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워크숍을 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김문기 제주일보 편집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김국현 선생님께 뭐 AI 관련 질문 드리려다가 앞서 다른 선생님들 좋은 말씀 답변으로 좀 문이 풀리겠고요. 아까 작가 노트를 잘 써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계신 분들에게 좀 몇 가지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개인전, 단체전 이렇게 할 때 막 시적 표현, 뭐 미사이고 막 붙여요. 뭐 작가의 말을 아까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 특히 현장을 갔던 뭐 관람객들이나 우리 저희들 언론사인 경우에 뭐 보도 이렇게 막 미사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하려면 아예 제작하지 마셔야 인쇄비를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우선 저도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인주 교수님께서 아까 이 말씀은 김정현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초기 화가 분들이 사진가로 많이 이미 돌아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은 조은주 교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초기 그림이 지금 크리탄 그림, 인상주의 그림이 사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인상주의 그림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저 생각에는 그 사실주의 작품이 먼저 그림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닌가? 왜 극사실주의적인 그림이 한참 뒤인 이제야 좀 붐을 일으키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김정현 교수님께는 아까 그림을 그리고 또 뭐 설치 예술을 한 작품을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찍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그림 자체, 설치 예술 자체가 하나의 그 예술품인데 왜 그거를 굳이 사진으로 남기려고 하시는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김국현 작가님의 이제 작가노트 작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조주은 교수님께는 초기 그림이 이제 사진이 나타났는데 이제 인상주의가 나타났다 했는데 이게 사실주의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좀 이제 극사실주의가 붐을 이루는지 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히 좀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현 교수님께는 일단 들으셨으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주의는 사실 그러니까 그림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림의 역할들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지금 많이 생각하시지만 사진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기록을 하는 속성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인의 업적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성서적인 내용들을 동화책처럼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목적으로 그림이 많이 그려졌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많이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역사는 어떻게 사실적으로 가상현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예술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등장을 하면서 사진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예술은 똑같이 묘사하는 그 실력이, 그 시간과 실력이 사진보다는 의미 없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진과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인상주의가 나타났던 것이고요. 극사실주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 있는 그림의 화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렇게까지 극사실주의가 많이 인기가 있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저는 약간 한국의 DNA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DNA는 한국화는 있는 그대로를 굉장히 묘사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성락이라고 하는 가천대 명예총장님이 계신데요. 총장님께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피부과 의사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홍익대학교에 진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화로 남긴 초상화를 분석을 해가지고 각 시대마다 어떤 병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를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런 연구가 가능한 정도로 한국화가 극사실주의적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DNA 때문인지 한국에서 특히 이제 극사실주의가 유행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진과 또 이제 구별되는 이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극사실주의는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압도적인 그런 느낌들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표현적인 부분에서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결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질문이 간단하니까요. 마이크 넘기셔도 됩니다. 시간이 모자라시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도 지루해 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한적이긴 한데 사실 1년 작업을 하게 되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루 놓치면은 또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풍경사진에서는 그런 지루함을 느낄 때는 없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제주의 자연이 갖는 매력이 있다면 동서남북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오름도 있고 중산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재가 작은 공간에서, 제가 볼 때는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잘 안 넘어오시고 제주시에서 서귀포 잘 안 가시겠지만 육지에서 바라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넘기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이제 제가 그림이나 설치를 해가지고 왜 이걸 다시 사진으로 찍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제가 어쩌면 제 표현이 서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사진으로 촬영한 건 아니었고요. 그 하나가 작품이었습니다. 네, 답변 되셨습니까? 네, 혹시 뭐 추가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예, 없는 거, 예, 없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방청석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네, 그럼 두 분만 받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도 손들, 예, 선생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답변을 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선생님께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준 교수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AI에 관련하여 많은 말씀들이 계셨잖아요. 이 교수님이 생각하는, 바라보는 AI가 미래의 사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네, 저는 AI 때문에 사진이 두 가지 길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런 고전적인 스타일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그게 서운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고전적인 작품이다 그러면 작가님은 어떤 것을 생각이 드시나요? 필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죠. 근데 불과 20여 년 전에는 아니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것은 사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시절도 잠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AI 사진도 언젠가는 조금 스며들듯이 사진이라고 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더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냥 똑같은 프롬프트라고 명령어인데요. 명령어를 넣어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다르게 표현이 되고요. 사진가에게 AI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분들도 그러면 뭐 워드 해갖고 하면 이미지 나오지 않아? 우리 사진계가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워드를 넣을 때, 프롬프트를 넣을 때 어떤 카메라의 느낌, 어떤 렌즈의 느낌, 그리고 조명의 각도, 빛의 느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을수록 완성도가 훨씬 더 있어지고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진을 모르면 좋은 AI 사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작업은 우리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모든 산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단계들이 있는데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AI에 관심 갖고 작업하면 오히려 저희에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네, 우리 선생님. 오늘 강의 내용이 사진 예술과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질문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필름 시대나 디지털 시대나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카메라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사진으로 알고 되었어요. 근데 AI는 그와 같은 기기가 아닌 컴퓨터화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포토샵에서 새로운 문서 파일에 저의 생각, 저의 인생을 브러쉬로, 검정 브러쉬로 그어놓고 정색을 띄고 그 나의 탄생과 나의 현재, 내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그걸 프린팅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사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프린트했을 때. 그래서 AI는 카메라의 본질, 카메라 하드웨어가 아닌 생성하지 않은 걸로 만든 AI와 내가 스스로 포토샵을 만든 새 문서 파일이라고 했을 때 AI는 사진을 본다면 포토샵에서 만든 브러쉬 파일도 사진으로 봐야 되는지 그 사진의 미래가 그러니까 예술 작품으로 본다면 인정이 되지만 사진 예술로서의 역할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등장한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AI 사진을 어떻게 해석을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작가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진으로 표현한 거와 그냥 워드로 한 거는 차이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단지 예술이라고 하는 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술의 굴레 안에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은 예술계의 논의, 공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AI 사진을 사진예술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진을 사진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의 분야에서 보면 예술 시장이 100이라고 보면 사진 예술이 갖고 있는 시장의 규모는 불과 3%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진 예술 시장, 사진 예술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런 논의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안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예, 하십시오. 저는 카메라로 사진을 하는 사진가입니다. 저도 AI는 아직도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지와 사진은 저는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지가 굉장히 강폭의 큰 범위라면 사진은 그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그런 내용으로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사진가는 사진기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테크닉이 달라지고 소프트웨어가 달라지고 뭐 개발이 되겠지만 그래서 좀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AI가 만드는 픽처는 사진이 아니라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좋고 교수님의 그런 말씀은 전체적인 이미지 그런 세상에서 본다 그런다면 사진의 일부분이 결국은 또 이미지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통 분모가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사진가들이라면 사진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하신 선생님들 중에 뭐 혹시 간략히 하실 분? 자, 이쪽부터 할게요. 저기 먼저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데 죄송합니다. 혹시나 제가 선생님들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스위스 바젤에서 이제 개인 전시를 하고 몇 번의 이제 전시를 하고 레지던시 초대되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그쪽에 있는 갤러리스트와 일반 컬렉터들이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예전과는 모호히 조금 더 변화됐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불과 예전이라고 하는 몇 년 전이겠습니다만은 디지털 작품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와서는 디지털보다는 고전 프린트 작업들, 아날로그라고 하는 작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갤러리에서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전시를 하고 하는 우리 홍대 동문들 중에 두 분이 지금 전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아까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작품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논의되지도 않았고 아마 시간들이 많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가적인 입장에서 작품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거든요. 그것이 디지털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물을 어떻게 보여주든지 중요한데 분명한 것은 유럽 시장에서는 아날로그를 지금 선호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 작품이 작가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느냐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아니면 마지막 이 결과물을 내기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단순한 이미지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산다는 것은 이 작가의 일부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진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렇습니까? 제가 마무리 혹시 또 발언 말씀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은 제주 사진 예술이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사진협회 또한 이러한 여건을 토대로 더욱 발전하는 사진협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제주 사진예술 프로그램에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우리 참석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